우리는 질문하지 않는다. 왜 대학에 가고 싶은가? 왜 돈을 벌고 싶은가? 왜 결혼을 하는가? 왜 아이를 낳는가? 이런 질문 없이 무조건 대학에 가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물어보지 않는다. 아니 묻긴 묻는다. 자기 자신이 아닌 부모님, 선생님,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묻는다. 결코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었다. 자기 자신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질 기회 말이다. 중세시대가 신 앞에서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했던 시대라면 이 시대는 돈을 앞에 놓고 돈 앞에서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한다.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질문을 내려놓은 시대다. 과연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당장 성공한 삶이라 하면 외제차, 좋은 집, 돈이 떠오른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한다. 돈만 많은 사람과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의 표정을 떠올려보라. 어떤 것이 진짜 풍요인가?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를 매일 먹을 수 있는 삶이 풍요로운 삶일까? 그가 죽을 때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만족할까? 햇살과 나뭇잎의 아름다움 하나 보지 못해도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만 있으면 행복한 삶일까? 헬렌 켈러가 숲을 다녀온 사람에게 뭘 봤냐고 물었더니 그는 별것 없었다라고 답했고, 헬렌 켈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되물었다. 자기가 숲에서 느낀 바람과 나뭇잎과 졸졸졸 지나가는 물소리를 왜 못 보고 못 들었냐고 말이다. 이렇게 인생에 특별할 게 없는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에 떠오를 장면이 없을 것이다. 삶은 목걸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진주를 하나씩 꿰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다. 진주는 바로 삶의 그런 순간이다. 한가로운 일요일 오전 11시에 고양이가 내 무릎에 앉아 잠자고 있고 제이슨 브라즈의 음악을 들으며 책 한 권 읽는 그런 순간이 몇 개가 각인되어 있느냐가 삶의 풍요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경이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다. 행복은 순간에 있다. 모두 멀리 보고 행복을 찾는데 행복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삶은 순간의 합이다. 반갑습니다. 도끼형님입니다. 행복이란 게 멀리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절대 손에 잡히지 않을 것만 같은데 가깝게 보면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돈 1000억 있으면 행복해진다. 혹은 월 1000 벌 수 있으면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단순한 접근이 가능하다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행복이 멀어진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죠. 사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없다. 나이 먹는 것도 특별한 게 없다. 30이 되면 달라질 것이다. 50에는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 없다. 살아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건 몸을 한 번 더 보는 것일 뿐이다. 햇살을 등에 업고 흙냄새를 맡으며 내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뿐이다. 사람들이 종종 내뱉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거지 같다. 왜 이렇게 죽도록 힘든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그들은 안도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는 게 힘들다고 불평하던 사람들도 시한부 선고를 받는 순간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진다. 아침 먹고 출근해서 일하고 점심 먹고 싸우기도 하고 저녁 때 사람 만나고 집에 가는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 지겨워했었는데 내가 내일 죽는다면 그게 다 그리워지기 마련이다. 삶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실상 죽음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태도의 문제였다는 걸 증명해주는 꼴이다. 삶의 조건은 동일하다. 흥미를 잃은 것은 삶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일상적인 태도가 문제다. 우리에게 불만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 돌이킬 수 없도록 음울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평 불만 가득한 내 삶의 방식 때문이다. 우리는 불평불만 늘어놓으면서 시간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 죽지 못해 산다면서 평생을 놓치고 있다. 삶에 대해 감사해야 하며 현재의 순간을 모두 사랑해야 한다. 필요한 건 그뿐이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필요한 것이라고는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뿐이다. 아침에 아이들 이부자리 개주는 행복을 알아야 한다. 사랑의 햇살과 오늘 아침 눈을 사로잡을 꽃 한 송이와 시끄럽게 지저귀는 새들의 축복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비슷한 집과 재물을 갖고 있고 권력과 명예를 갖고 살아간다 해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느낌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느끼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이미 모두 주어졌다. 사는 게 정말 거지 같아서 매 순간이 죽을 만큼 괴롭다면 실제로 죽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아쉬운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사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미 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즐기고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다만 내 욕심과 집착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죽기 직전에 깨닫는 사람이 많다는 말인데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죠. 하루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생명이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다.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흘러가게 되어 있고 어느 날에 손안에 가는 모래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죽어 있을 것이다. 방법은 없다. 내가 성공했네 위대하네 하더라도 불과 50년 후면 없어져 흙 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씨앗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허망하다. 아무리 잘난 체 해본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자연을 이길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삶은 부정할 수 없는 축복이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속성을 여행에서
여행에서 배울 수 있다. 헤어지면 영원히 못 볼 사람과의 악수, 그 도시를 떠나면 다시는 못 만날 풍경, 장담컨대 다시는 볼 수 없는 바닷물. 여행지를 다녀올 때의 싸한 느낌은 우리 삶의 마지막과 연상이 된다. 우리가 죽을 때 똑같을 것 같지 않은가? 아, 저 햇살 못 보는구나, 끝이구나 할 것이다. 여행지에서 그렇게 만났다가 그렇게 떠나보낸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우리의 일생이 여행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행길에서 우리는 이별 연습을 한다. 삶은 이별 연습이다.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될 얼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한떨기 빛, 마지막 여행. 많은 사람들이 꿈의 창문을 열지 못하고 찬란한 순간을 놓치며 살고 있다. 우리가 곧 사라져갈 존재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우리들 가슴에 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 여행만 가면 기분이 좋은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기분 나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또 여행 가려고 복귀하자마자 또 여행 거린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1년 365일 중에 여행 며칠 갑니까? 길어봐야 한두 달이죠. 보통 사람들은 300일 이상의 대다수 나날을 일상에서 보냅니다. 이 일상의 하루하루를 여행지에서의 하루처럼 소중하고 뜨겁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 거지 같은 일상을 참고 버텨낸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행을 갈 게 아니라 일상이 여행이 되어야죠. 뭐가 먼저인지 생각해봅시다. 비가 오는 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보면서 짜증을 내거나, 또 다른 하나는 비를 맞고 싱그럽게 올라오는 은행나무 잎을 보면서 삶의 환희를 느낄 것이냐이다. 행복은 선택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잔디 이론으로 본다. 저쪽 잔디가 더 푸르네,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20대라 좋겠다, 영어도 잘하고 부럽다, 잘생겨서 좋겠다, 돈 많아서 좋겠다, 다 좋겠다이다. 그런데 어쩌겠다는 소린가? 나를 바꿀 수는 없다.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런 얘기다. 봄이 어디 있는지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녔건만 정작 봄은 우리 집 매화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다. 행복이 어디 있는지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녔건만 정작 행복은 내 눈앞에 있었다. 우리는 멈출 줄 모르는 속도와 낮출 줄 모르는 속도에 갇혀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간다. 큰일이다.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정신이 없다. 속도, 성장, 성취 이런 것들에 쫓겨서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간다. 오로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앞과 위만을 바라볼 뿐, 우정과 사랑과 진리를 나누기 위하여 옆과 뒤를 보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가족이나 친구가 중요한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공부 때문에 가족 여행도 미뤄야 하는 게 현실이다. 내 스펙 관리를 위해서 친구와의 우정 따위는 뒤로 미루게 된다. 헬조선이 되었다. 목표가 곧 인생의 목적이고 꿈이라고 착각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눈앞에 은행나무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저녁을 바라볼 때는 마치 하루가 거기서 죽어가듯이 바라보라. 그리고 아침을 바라볼 때는 마치 만물이 거기서 태어나듯이 바라보라. 그대의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자란 다름 아닌 모든 것에 경탄하는 자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눈앞에 은행나무에도 행복이 걸리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취업해서 결혼 잘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쳐다보면 행복이 널려있다는 말이죠. 이 관점을 가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삶을 결정짓습니다. 멀리 보기 전에 일단 내 주변부터 둘러봅시다. 책은 도끼다는 징검다리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수많은 분야의 다른 책들로 넘어갈 수 있죠. 만약 징검다리 건너 보이는 경치가 재미없어 보이면 안 가도 되고, 흥미진진해 보이면 한번 건너가 봅시다. 혹시 모르죠. 우연히 만난 그 책 덕분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지도.